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뭘까요? 정의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반 시설 있죠?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그동안 배웠었죠?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기반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뭘 결정하는 걸까요? 위치도 결정하게 되고요. 그 규모도 결정하게 되죠. 또 종류가 뭔지도 결정하게 되고요. 심지어 명칭도 정합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라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뭐냐라는 거죠. 엄청 많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기반 시설을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변전소, 발전소. 자, 이 두 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자, 그럼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설치 기준. 자, 이 공법 설명 들으면서 무슨 기준 나와요? 그러면 수립 기준이 뭐냐? 그 다음 작성 기준이 뭐냐? 지정할 때 그 지정 기준은 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설치와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는 국가계획시설이에요. 국가계획시설이라면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자체 관련된 시설이면 그때는 조례로 정합니다. 그냥. 이게 기반시설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얘기네요. 그러면 광역시설은 어떨까요? 광역시설은요, 이 내용, 이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광역시설은 이 내용을 준용해요. 설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이고 일단 이거대로 관리를 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지자체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이에요. 지자체에 들어가는 시설이면 광역시설은 어때요?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협의회 구성. 근데 이 지자체가 도 밑에 있는 시, 군이라면 그때는 도지사가 관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국가 관련이면, 국가계획 관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밑에 있으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계획과 관련이면 타법에서 만든 법인이 있어요. 타법에서 만든 법인이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한국고속철도 법인 같은 거. 한국고속철도 법인.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 KTX죠? KTX. 이런 법인을 만들어서 해당 법인이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공시설이죠? 그래서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 그럼 수용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뭐 공치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토지보상법이라는 약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공치법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수용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담은 법이 이 토지보상법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 자, 이 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 보상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땅 속에 있어요. 저기 지하 또는 지상, 지상이 아니죠. 공중, 그다음 물 속에 있으면 수중이죠. 수중. 그리고 또 우리의 수상. 토지가 아닌 이런 땅의 지표면 아래와 위, 그리고 물 속과 물 위라면 이건 개별법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각 개별법에서. 그렇죠. 개별법에서 정하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뭐 송전탑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의 소유권은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 토지 소유주는 이 자기 땅 위에 있는 공중인데 누군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이런 경우에 이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이때는 송전설비 주변법이라고 있어요. 송전설비 주변법.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각 개별법에서 이런 경우에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 다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개별법을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치법은 제가 뒤에 가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공동구예요. 공동구. 자, 공동구.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가 막 막혀요. 왜 막히지 하고 보면은 이 공사 인부들 와가지고 땅을 죄다 파놓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죠? 이 도로 안에 기반시설이 묻혀 있는 거예요. 관로라고 그러는데 뭐 하수도, 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또 매설을 해야 되거나 뭔가 교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차선을 이렇게 막죠. 교통이 지체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공동구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공동구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커다란 관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기반시설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유지보수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전부 다 공동구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 개발 사업을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때 법으로서
설치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가면 어때요? 전봇대 없죠? 전봇대, 요즘 애들은 전봇대를 본 적이 없어서 지방에 가면 전봇대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막 전봇대다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요즘 세상에. 자, 그래서 이 공동구는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포인트는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정도.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연면적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의무 설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200만이면요, 웬간한 그 신도시는 다 들어가죠. 우리 300만은 신도시급이라고 엄청난 큰 신도시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작은 그런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랍니다. 자, 그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설치했으면 모두 수용을 하래요. 누구는 수용해주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모두 수용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이 공동구라는 게 설치하게 되면은 미관도 좋아지고 도로 체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도로도 보호할 수 있죠. 안 뜯어내니까. 그럼 그 안에다 뭘 집어넣을까요? 전기, 통신, 그 다음 수도, 먹는 물이죠. 그 다음 열 수송관, 뜨거운 물 막 지나가는 거. 이거 사고도 한번 있었죠. 그 다음 중수도관. 중수도관은 뭐 빗물 같은 거예요. 아니면 쓰는 물, 먹는 게 아니라 쓰는 물. 그 다음 쓰레기 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은 요즘 짓는 신도시에 들어가요. 뭐 이렇게 기둥 이렇게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이 땅 속에 관이 있어가지고 이 집화장으로 이렇게 다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쓰레기차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데, 자, 이 중에서 가스, 그 다음에 하수도, 이 두 개만큼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냥 막 설치할 수 없어요. 왜죠? 이 가스는 폭발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방폭 설비라고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도 해야 되고요.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하수도는 이거 터지면 대책 없어요.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수도는 모터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력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흐르도록 해요. 근데 이 공동구라는 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게 설치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전 심의를 거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개발 계획. 자, 이런 연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개발 계획에 공동구 설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반영하랍니다. 반영. 그렇죠? 그리고 5년마다 안전,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을 유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그리고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공동구 나오면요, 이 6가지 안에서 다 나오니까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거만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공동구 얘기였어요. 일단 지우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이 지웠고요. 이 법제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뭐냐면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토지를 수용한단 말이죠. 수용을 해서 수용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절차를 담은 법인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률에도 이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계획시설사업, 이 법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배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정비법에도 수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수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법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각 개별법마다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해당 내용이 좀 변경돼야 된다면 이 모든 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 따로 법을 만든 겁니다. 개별법으로 법을 제정해 놓고 이 각 법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면 준용하죠. 준용하면서 이 법과 틀린 내용만 여기에다가 조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등기 보상에 관한 법이 너무 기니까 공취법이라고 할게요. 공취법의 원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취법에 가면 별표 있어요. 별표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법이 한 110가지 정도 있습니다. 110가지 정도 있어요. 자, 여기에 속하고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다 라고 사업 인정고시를 해줍니다. 인정고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수용이 가능해져요.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수용보상금 주고 땅 바로 뺏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처음에 협의를 해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냐? 이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관토위라고 그래요. 여기에 재결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당한 가격을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그게 수용보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요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주겠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에 갑니다. 행정소송에 가요. 행정소송에 가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걸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이게 공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상은 사전보상, 사전 현금 보상. 그리고 여기에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한다라는데, 이 협의 기간을 무작정 안 줘요. 1년으로 줍니다. 이게 공취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각 법에서 공취법이랑 다른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다르냐? 이 재결 신청이요. 재결 신청이 의제를 해줍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있어요. 실시 계획. 자, 이 실시 계획이 인가가 나면 이거는 공익사업이나 토지 등의 취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는 공익사업이라고 사업 인정고시를 해준 의제를 합니다. 의제. 그 도시개발법에서는요, 토지 세목을 수용할 토지죠. 토지 세부 목록이에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때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사업 인정고시를 의제해 줍니다. 이게 지울게요. 우리가 실제 배우는 건 이 내용이 아니니까. 정비법에서는요,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걸 짜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인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주택법에서는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이 사업 계획을 짜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수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랑 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요거는요 시행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이 인가 또는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정고시를 의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만 좀 틀리죠. 얘는 언제 하냐면 시행자 지정 전이나 이때쯤 합니다. 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그러면 얘네들보다 좀 시기가 빠르죠. 시기가 빠른 이유는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지가 상승으로 이 개발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사업인정고시가 틀린 거죠. 공시법이랑 고시 의제. 그 다음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하라 그랬어요. 재결 신청. 근데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였죠? 1년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결 신청 기간을 얘네들은 사업 시행 기간 내 하면 됩니다. 자, 1년 내에 안 해도 돼요.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언제라도 재결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전 현금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수용 보상하면 현금 줘야지. 그렇죠.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뭐가 들어서죠? 아파트 같은 거 들을 수도 있죠. 그럼 현물 보상도 가능해요. 아파트로 줄 수도 있어요. 현물 보상. 토지로도 줄 수 있고요.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 자, 이게 각 개별법에서 이 공칙법과 다른 내용들이에요.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속 보다가 수용 부분 나오면 한번 보세요. 이게 공칙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공칙법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됐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 지역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들어설 사업 부지예요. 그런데 이 필지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필지가 이렇게 걸칠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수용되고 남은 땅이라고 해서 잔여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잔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얘는 인접지예요. 붙어 있다고 해서 인접지. 근데 얘는 공지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고요. 잠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접지는 공지법으로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사용은 할 수 있다. 이 차이를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공지법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자,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토지는 어떻게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됩니다. 해당 부지에서는 개발을 할 수 없죠.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학교나 뭐 이런 거 짓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다른 사람이 뭐 집 지어버리면 나중에 그 수용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장래에, 미래에 해당 부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용하거나 확장할 수도 있겠죠. 확장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면은 일부 사용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물론 허가는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되면요, 3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 단계별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단계별 계획. 1단계 계획은요 3년 이내 하는 거고요, 2단계 계획은 3년 후에 하는 거예요. 근데 1단계 계획이 없답니다. 계획이 있긴 한데 1단계 계획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3년 후에나 이제 한다는 거예요. 3년 후에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일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진 않아요. 뭔가 정해진 것만 하겠죠. 그게 뭐냐? 가공계, 가공계, 가설건축물. 우리 가설건축물 보면 대표적인 게 뭐죠? 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뭐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부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잖아요. 임시로 짓는 거죠. 그다음 공작물, 그다음에 개축,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재축, 재해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어디 부셔졌어요. 그때 고치는 거 재축. 이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자, 사업을 이걸 했어요. 했는데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사업 예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예정일. 예정일 3개월 전에 이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명령했으니까 복구는 해야죠. 근데 이거는 이 자기 소유주, 자기 부담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상황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사업 시행.